나타내면은 조금 이렇게 촌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 돌림힘 이렇게. 근데 얘를 사실은 0으로 나타내게 되면 졸라게 멋있어. 모멘트라고 나타내주는 힘이고, 요 녀석은 기호는 타우라는 녀석으로 나타내줘. 그래서 얘는 알고 있어 봅시다. 타우라는 기호로 나타내줘. 그리고 요 타우라는 기호를 쓰는 이유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에 보면은 토크라는 요소가 있지. 토크 뭐야? 자동차가 웅 하는 그 횟수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야. 1초에. 그래서 토크가 셀수록 1초에 더 많이 돈다. 즉 돌림힘이 더 세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고급 자동차나 스포츠카 이런 것들 보면 토크수가 무지하게 높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 돌림힘이라는 녀석은 너네가 그냥 쉽게 알고 있으면 물체가 회전하는 데 필요한 힘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너네가 굉장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체가 회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있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또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 물체가 회전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물체에 분명히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너네도 알다시피 물체에 단순히 힘이 가해진다고 그 녀석이 회전을 하지는 않아. 그지? 얘한테 힘이 가해지긴 가해지는데 분명히 한 점이 뭐 돼 있어야 되냐면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 녀석한테 힘이 가해지면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전을 잘하는 녀석은 너네가 아까 전에 밀고 들어온 저 문이야. 문을 지금 한번 너네가 보면은 한쪽이 경첩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그리고 너네가 힘을 줬더니 그 문이 회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이 돌림 힘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거기 있는 거 볼 필요도 없어. 우리가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점이 있고 너네가 지금 연다, 닫는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위에서 보면은 돈다, 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 즉 회전을 하고 있는 녀석이라고.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었으면은 얘를 열면은 문이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쓰러졌겠지.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회전을 하는 게 가능할 거고, 아까 전에 말해줬던 것처럼 이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갖다가 너네가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물체가 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힘을 줄 때는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줘야지 이 녀석이 돌지. 그리고 그 힘을 줄 때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지점을 너네가 아무리 힘을 가해도 문은 절대로 열리거나 닫히지가 않지. 즉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몇인 0이 아닌 지점을 갖다가 너네가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힘을 주는 방향도 엄청나게 중요해. 너네가 이 문을 갖다가 열거나 닫을 건데 힘을 이렇게 주면 안 되겠고 이렇게 줘도 안 되겠지. 즉 힘을 갖다가 이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삐져나와 있는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팔이다라고 불러줘. 이 고정되어 있는 지점은 어깨랑 비슷하지. 그래서 이 팔을 갖다가 너네가 돌려주려면 이 팔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줘야지 이 녀석이 도는데, 팔에 나란한 힘으로 너네가 힘을 주게 되면은 그 녀석은 죽어도 돌 수가 없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같은 힘을 너네가 주더라도 팔로 요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곳을 밀게 되면은 돌림힘이 굉장히 작게 발생하지만, 같은 힘이라도 먼 곳을 밀어주면 돌림힘이 엄청나게 더 세게 발생하게 돼. 선생님이 세게 민 거잖아요. 아니야. 똑같이 밀어도 엄청나게 세게 여기를 밀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비교적 살살 이렇게 밀어도 여긴 돌림힘이 세게 발생하는 걸 너네가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먼 곳을 밀어줄수록 그 힘이 더, 돌림힘이 더 크게 발생을 하고, 밀어주는 힘을 갖다가 손으로 미느냐 아니면 발로 미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돌림힘이 달라지겠지. 즉 힘을 세게 밀어줄수록,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멀리를 밀어줄수록 훨씬 더 이 돌림힘이라는 녀석은 세게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팔이 뻗어져 나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네가 힘을 주는 부분을 갖다가 팔 길이라고 나타내주고 문자 R을 써주면은 너네가 식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지.
이 돌림 힘이라는 녀석은 밀어주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 그리고 팔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커져. 이거 외에는 작용하는 게 없지. 그래서 돌림 힘의 공식은 바로 요거야. 엄청나게 간단하지. 즉 주는 힘 그리고 팔 길이를 곱해주기만 하면 돌림 힘이라는 걸 너네가 구할 수가 있고, 항상 단위가 중요하지. 힘의 단위는 뉴턴, 팔 길이의 단위는 미터. 뭔가 새로운 단위가 나올 것 같지만 얘는 단위를 그냥 만들어 보면 뉴턴 미터야. 그래서 돌림 힘의 단위는 그냥 붙여서 읽으면 돼. 뉴턴 미터. 너네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 녀석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그러면 돌림 힘을 활용을 해주면 너네가 굉장히 다양한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거기에 있는 렌치 같이 생긴 녀석을 한번 보자. 너네가 너네 손으로 그냥 나사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마무시하게 힘들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렌치를 걸어주고 여기를 돌린다라는 거는 똑같은 힘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팔 길이를 엄청나게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렌치는 팔 길이를 늘려줘가지고, 원래는 요만큼의 팔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팔 길이를 늘려줘가지고 같은 힘이더라도 팔 길이가 늘어나서 돌림 힘을 더 세게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그 녀석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잘 그릴 수 있을까? 드라이버를 보면 나사를 돌릴 건데 손으로 돌리면 졸라 힘들잖아. 그리고 너네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실험해봐. 여기 나사에다가 드라이버를 꽂은 다음에 여기를 돌리면 진짜 여기 팔모가지가 털릴 정도로 엄청 힘들어. 근데 요 위를 돌려주면은 팔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더 쉽게 돌려줄 수가 있다고. 그치? 생활 속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야. 엄청나게 간단하지. 그리고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단순하게 외웠었던 그 옆에 있는 지뢰를 한번 봐볼래? 걔도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 있고 거기로부터 R1이라고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F1으로 당기고 있고, R2라고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F2라는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R1 떨어진 곳에서 F1으로 수직 방향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요 녀석에 의해서는 요 방향으로 돌림 힘이 F1 곱하기 R1만큼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힘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었어. 그 물체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싶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게 해주고 싶으면 동일한 힘을 갖다가 맞춰줘서 얘네를 힘의 평형을 만들어주면 됐었지. 돌림힘도 마찬가지야. 물체가 안 돌아가거나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동일한 크기의 돌림힘을 반대쪽으로 가해줘서 돌림힘의 합력을 갖다가 0으로 만들어주면 돼. 해볼까? 요 녀석의 돌림힘은 요 방향으로 F2 곱하기 R2라고 나타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네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얘랑 같을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건데, 너네가 이 칠판 수업을 해서 굉장히 다행이고 저 문도 한번 보면 너네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을 이렇게 위에서 한번 봐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너네가 생각해 볼 건데, 문은 무조건 어디 아니면 어디로밖에 안 도냐면은 반시계 아니면은 시계로밖에 안 돌아. 그지? 물체가 회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반시계 아니면 시계로만 돌 수 있다라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랑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 같을 때 그 물체는 안 돈다 또는 일정한 속도로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녀석을 한번 보면은 고정도르래라는 녀석을 한번 봅시다. 요 녀석. 얘를 한번 보면 이 고정도르래라는 녀석은 가운데가 고정되어 있고 이 도르래가 돌아가는 건데,
요 W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고 요 도로래의 반지름을 갖다가 어리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 회전 원판만 너네가 한번 봐보면은 이 회전 원판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W라는 무게가 달려 있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려는 돌림 힘이 W 어리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요 방향으로의 돌림 힘을 갖다가 요 녀석이랑 똑같이 만들어 줘야지 이 도르래가 안 움직이거나 요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돌림 힘은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F라는 힘을 가해 줄 거니까 F 곱하기 얼이 나오게 될 거고, 얘랑 얘가 같으려면 F랑 W가 같아야겠지. 그래서 그 정도로는 너네가 알 거야. 힘을 전혀 줄여주지 못해.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움직도르래라는 녀석을 갖다가 너네가 한번 볼 건데, 이 움직도르래는 너네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쓸만한 게 있나? 뭐로 보여줘야 되나? 이 움직도르래를 너네가 볼 때는 고정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도르래의 중심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도르래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움직도르래는 어디가 회전하는지 너네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그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얘를 위로 끌어올리면 이 실이 딸려 올라오면서 얘가 이렇게 굴러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 있고 여기를 갖다가 끌어올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도르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너네가 잘 봐야 돼. 고정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고정되어 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았었는데, 이 움직도르래라는 녀석은 이름답게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봐. 여기만 한번 당겨볼게. 어떻게 움직이니? 움직이는 걸 보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여기를 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축으로 얘가 도는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냐면 뒤집어지는 게 보이니? 그치? 여기를 축으로 뒤집어지는 게 보이지, 도르래가. 즉 여기를 축으로 도르래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고정점이다 라는 걸 너네가 표시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바로 움직도르래의 원리야. 그러면 이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W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고, 이 고정 도르래를 갖다가 요 방향으로 W 곱하기 얼이라는 돌림 힘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고, 나는 요 녀석이 안 돌아가거나 반대로 돌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돌게 하고 싶으면 최소 요 방향으로도 돌림 힘을 W 곱하기 얼만큼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쪽은 생각을 해보면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2얼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2얼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F라는 힘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F 곱하기 2얼이 나오게 될 거고, 요 F라는 힘은 2분의 W만큼만 줘도 요 돌림 힘을 맞춰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움직도르래는 2분의 W라는 힘만 줘도 이 녀석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녀석이지. 하지만 너네가 중등과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일의 효과랑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의 효과는 항상 어때야 됐었어? 같아야 됐었어. 너네가 생각해보면 알아. 여기서 일을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이랑 여기서 나타나는 일의 효과가 똑같아야 돼. 내가 일을 여기서 1만큼 했는데 여기서 일의 효과가 2만큼 나타나면은 그네 누나가 밀고 있는 창조경제지.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아.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내가 1만큼 일해줬으면 여기서도 1만큼 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 나는 힘을 얘 절반만 드릴 거라고. 얘가 만약에 100N짜리 물체였으면 나는 50N만큼만 힘을 드릴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1m 위로 딸려 올라올 때 이 녀석은 2m를 잡아 끌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힘이 절반으로 준 대신 거리를 갖다가 2배로 늘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너 힘 덜 들이고 일을 갖다가 더 길게 뽑아내면서 할래? 아니면
힘을 더 많이 들이고 일은 조금만 할래? 라는 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결정이 되어 있어. 도구의 원리지.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축바퀴라는 녀석을 한번 볼 거야. 너네가 처음 볼 거야. 이름을 써주자. 축바퀴라고 써줘. 얘를 보면 여기가 얼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2열이라고 칩시다. 그림이 좀 그지 같네. 2열이라고 쳐보면 너네가 여기를 몇으로 당기면 될까라는 건데, 일단 축바퀴의 구조를 너네한테 말해주면 딱 얘같이 생겼어. 겉에 큰 기어가 있고 그 안에 작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축으로 얘를 돌려주면 얘네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은 현재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100N이라는 힘으로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요 축바퀴를 반시계 방향으로 100 곱하기 얼이라는 돌림힘으로 돌려주고 있단 말이야. 얘를 안 돌아가거나 일정한 속도로 돌게 하고 싶으면 요 방향으로도 100 곱하기 얼이라는 돌림힘을 가해줘야 되는데, 얘는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2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가해줘야 되는 힘은 50만큼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축바퀴의 구조를 너네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자전거에서 많이 볼 수 있어. 너네 자전거 보면 어때? 기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어들이 겹겹이 이렇게 막 배치가 되어 있지. 요거 다 축바퀴야. 그래서 기어를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너네한테 한번 보여줄게. 힘이 50N으로 감소했으니까 얘를 2배를 당겨야 된다라는 건 너네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 얘를 갖다가 줄을 얼만큼 감을 거냐면 요만큼 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요만큼 줄을 감으려면 나는 요만큼의 줄을 갖다가 당겨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만큼을 감고 싶으면 나는 이만큼의 줄을 감아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감으려면은 더 적은 힘이 들지만 더 많이 당겨줘야 된다라는 걸 알 거고, 너네가 자전거 타봤으면 알 거야. 맨 밑에 있는 기어에다가 체인 건 다음에 너네가 으아 존나 달려야지 하면서 막 달려도 어때? 거의 거북이처럼 이렇게 가지. 힘은 덜 드는데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거 너네가 본 적이 있지. 그것들이 바로 이 축바퀴 가장 안쪽에다가 기어를 걸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오케이? 그래서 힘을 덜 들일 수 있다라고 해도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일의 효과는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걸 너네가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 복습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시소가 있고 여기에다가 철수를 놓고, 철수의 질량이 100kg이래. 그리고 영희를 갖다가 여기다가 앉혀놨는데 영희는 50kg이래. 그럼 너네가 어렸을 때부터 시소 문제를 다뤄가지고 알 거야. 만약에 여기의 길이가 2m고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2m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철수 쪽으로 시소가 자빠지게 되는 거겠지. 근데 얘를 이제 돌림힘의 관점으로 보면 철수가 현재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아랫방향으로 1000N이 나오게 될 거고,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요 방향으로 돌림힘이 2000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영희가 발생시켜주는 돌림힘은 요 방향으로 500N의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1000만큼이 돼서 요 방향으로 돌림힘이 1000이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자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시소를 갖다가 재밌게 타게 해주고 싶으면은 철수를 어디에다가 앉히면 되냐면 1m 지점에다가 앉히면 되겠지. 그러면
철수가 발생시키는 힘이 돌림 힘이 몇으로 줄어들게 되냐면 1000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0이랑 철수의 돌림 힘이 같게 되고 얘네는 등속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시소를 갖다가 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요 시소의 무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소의 무게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훨씬 더 현실적이겠지. 그래서 너네는 단순히 이렇게 시소에다가 물체를 갖다가 태우고 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 밑에 있는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시소의 무게를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배워볼 거야. 생각보다 엄청나게 간단해. 무게중심을 보면은 옆에다가 하나만 써봅시다. 무게중심이랑 같은 녀석을 하나 소개할게. 질량중심이라는 단어가 있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거야. 질량중심이라고 나온 얘기가 있고 무게중심이라고 나온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공대를 나왔는데 너네 중에서도 공대를 갈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난 공대 안 갈 건데요 하는데 이상하게 공대를 가게 되어 있어. 보통 이과 갔으면 한 70% 정도가 공대를 가더라고. 여학생들은 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너네가 공대를 고르게 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공대가 있어.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뭐 전기제어 생체공학과, 뭐 생명공학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네가 생명공학과를 가지 않는 한 무조건 요 챕터를 갖다가 다루게 되어 있어. 이 모멘트라는 챕터를 갖다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4년을 갔다 오고 대학원을 2년을 갔다 오고 또 유학을 1년을 갔다 와가지고 7년 동안 요 망할 돌림힘만 계속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요 돌림힘을 갖다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아. 그냥 돌림힘은 당연히 잘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한번 나눠보는 건데 거기에 나와. 요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랑 질량중심이라는 녀석은 같이 써도 되는 단어래.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랑 질량중심이랑 같은 말이야. 정의를 한번 보면 물체의 무게가 모두 작용하는 한 점이라는 뜻인데 그냥 말 그대로야. 한 점에 모든 무게가 다 실린다라는 얘기야. 그럼 너네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 무게가 모두 실리는 한 점을 갖다가 너네가 지탱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체가 평형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생겨있는 책상도 결국엔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 무게중심을 받쳐주면은 이렇게 평형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무게중심이 아닌 다른 곳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 물체가 돌아가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갖다가 받쳐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구조물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건 유튜브에도 나오는 건데 너네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너네도 지금 펜으로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 거야.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해. 너네 손가락 위에다가 펜이든 아무튼 이렇게 길쭉한 거를 올려놓고 너네가 의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둘이 마주보고 가까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무게중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원래는 너네가 이러다가 막 떨어뜨릴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무게중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지금 한번 해보렴. 어떤 물체로 하든지 간에 너네가 무조건 할 수 있어. 얘도 한번 해보면 그치? 무게중심에서 무조건 만날 수가 있다고. 너네가 우산으로 하건 너네 친구를 너네 팔 위에 올려놓고 하건 무조건 그 녀석의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친구야 너의 무게중심이 궁금하다. 그럼 너네 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모아봐도 돼. 팔이 너무 무거울 것 같으면은 뭐 막대기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고 들것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모아보면은 무조건 무게중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너네가 돌림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너네가 서서히 다가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한쪽이 막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서서히 다가오게 되면 무조건 무게중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공학적으로 얘는 계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무게중심이라는 녀석 너네가 어떤 녀석을 만날지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짝대기가 나와 있는데 너네한테 동그라미 안 나와. 세모도 안 나와.
짝대기랑 네모만 나올 건데 이 네모는 조금씩 변형될 수가 있어. 막 너네한테 이런 물체가 나오고 무게중심 찾으세요 그러면 답이 없지. 보통 이런 것만 나와. 얘 무게중심 어디일까? 두 대각선이 교차하는 요 가운데 점을 갖다가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너네가 일반적으로 원을 보건 네모를 보건 이런 막대기를 보건 무게중심은 무조건 가운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편견이야. 너네가 한번 생각해보자. 사각형을 만들었어. 어떤 사각형을 갖다가 너네가 봤는데 아래쪽은 쇠붙이로 만들었고 위쪽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을까? 아래쪽으로 쏠려 있겠지. 즉 요 녀석이 중앙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 녀석이 무슨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까? 균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보통 너네가 필기를 해둘 건데 대학교에 가면은 재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너네 고등학교에서는 균일한 재질밖에 안 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균일한 재질이라고 써놓기만 합시다. 균일한 재질. 다 균일한 재질만 나올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징은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돼. 옆으로 넘어오자. 역학적 평형이라는 녀석을 한번 봅시다.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는 그냥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이거 한번 봐봐. 너네 정부에서 갑자기 너네한테 집을 지어준대. 집에서 살으래.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줬어. 그래가지고 그 집의 바닥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너네 여기서 살고 싶니? 생각을 해보면은 요 녀석은 돌림힘에 대해서는 안정이고 내가 지금 얘가 내려오는 힘을 갖다가 내가 그 위로 그대로 받쳐주고 있는데 얘는 엄청난 특징이 있지. 흔들려. 그치?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온다고. 그러면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물이 흔들렸다가 제자리에 오는 거는 당연히 건물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뒤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잖아. 그래서 역학적으로 평형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림 힘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냥 힘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네가 집을 지었다 해가지고 집 위에 올라가 봤더니 집이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아. 힘적으로 평형이 아니라는 거지. 집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 봤더니 집이 갑자기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해. 돌림힘적으로 평형이 아니라는 거지. 기왕이면은 힘적으로도 또는 돌림힘적으로도 평형인 집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를 갖다가 찾게 되어 있다고. 그럼 역학적 평형에다가 옆에다가 우리 필기를 하나만 해놓읍시다. 그냥 간단하게 써놔. 힘과 돌림힘 모두 평형일 때 우린 역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줘. 힘의 평형, 돌림힘의 평형. 밑에 조건에 보면 써있기는 한데 옆에다가 큼지막하게 하나 더 써주면 돼. 자, 그러면 너네가 한번 골라보자. 너네한테 집을 지어줬어. 첫 번째 집의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집의 바닥은 이렇게 생겼대. 너네 어떤 집의 바닥에서 살고 싶니? 얘지. 얘는 왜? 아까 전에 걔랑 똑같아. 어때? 지만 안전해. 위에 사는 사람은 뒤진다고. 그치? 그래서 위에서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갖다가 찾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요 녀석은 아까 전에 얘기한 바에 의하면 무게중심이 정가운데에 있고 그 정가운데에서 무게가 작용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100N의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걸 너네가 알 수가 있겠지. 그 100N이 작용을 할 거고 그 부분을 이 받침대가 100N의 힘으로 떠받치고 있으면 요 녀석은 힘에 대해서 평형이 될 거고 요 녀석은 현재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힘이 0m, 즉 0m가 아닌 지점이 아니라 0m인 지점에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고정점을 마구마구 누르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지. 고정점을 마구마구 누르고 있는 효과지. 그래서 이 녀석은 안 돌아가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돌림힘에 대해서도 평형이고 힘에 대해서도 평형이라 가지고 얘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쪽으로 밀어도 움직이기 때문에 마냥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요 새끼는 굉장히 안전해.
먼저 A라는 받침대랑 B라는 받침대가 있으면 얘네 둘이 여기를 갖다가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 위에서 어떤 미친놈이 지랄을 하든지 간에 얘는 안전하게 받쳐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요 녀석 굉장히 간단해 보이겠지만 얘를 갖다가 한번 너네가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너네한테 그냥 물어보면 알 거야. 10kg의 물체를 A랑 B랑 같이 받쳐 올려주고 있고 얘가 굉장히 균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대. 그럼 너네 알 거야. A랑 B가 각각 받쳐 올리는 힘이 몇 뉴턴씩일까? 50뉴턴씩이겠지. 그래야지 이 녀석이 힘의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겠지. 선생님 60, 60으로 받쳐도 되잖아요. 얘가 위로 날아가겠지. 40, 40으로 받치면 얘가 아래로 꺼지겠지. 그래서 얘랑 50, 50으로 받치고 있다는 걸 알 건데 얘가 50, 50으로 받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몇몇으로 받칠 수도 있어. 80, 20으로 받칠 수도 있지 않겠니? 그치? 어차피 얘네 둘이 더해갖고 100뉴턴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네가 알고 싶을 거란 말이야. A라는 녀석이 정확히 몇 뉴턴으로 받치고 있는지, B라는 녀석이 정확히 몇 뉴턴으로 받치고 있는지 너네가 알고 싶으면은, 이건 너네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팁인데 이거 나도 교수가 가르쳐 준 건데 되게 충격이었어. 교수가 나한테 물어봤어. 야, 너 오른팔이랑 왼팔이 달려있지? 양팔이 다 달려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지. 지금 너네랑 똑같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지. 그랬더니 교수가 너네 오른팔의 기능을 알고 싶지 않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지. 교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오른팔의 기능을 알고 싶으면은 오른팔을 잘라보면 된대. 오른팔을 잘라보면은 화장실에 가서 불편하고 공부할 때 불편하고 밥 먹을 때 불편하니까 너네가 불편한 리스트들이 쫙 나오면은 그게 바로 오른손의 역할이라는 거야. 졸라 잔인한데 졸라 공감되지 않냐? 너네가 눈이 왜 달렸지 궁금하면 한번 쑤셔보면 돼. 눈이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라는 걸 너네가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으면 B의 역할을 알고 싶으면 B를 갖다가 없애보면 돼. B를 한번 없애보자. 너네 어떻게 될 걸 아니? A랑 B가 둘 다 고정되어 있었는데 고정되어 있던 B가 없어졌어. 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물체가 동거를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100뉴턴이라는 중력이, 길이를 안 썼네? 5m 떨어진 지점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무게중심이 여기니까. 그치? 그러면 5m 떨어진 지점에서 100뉴턴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00뉴턴 곱하기 5m라는 500이라는 돌림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원래 누구만 없었어도 이 돌림 힘이 없었을 거야. B만 있었어도 이 돌림 힘이 0이 됐을 건데 B가 없어졌더니 돌림 힘이 500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B가 요 윗방향으로 돌림 힘을 몇을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500만큼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가 반시계 방향으로 500이라는 돌림 힘을 갖다가 발생을 시켜줬다라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A로부터 팔 길이가 10m인 지점에서 B가 위로 들쳐 올려주고 있는 거니까 너네가 공식을 세워보면 B가 쳐받치고 있던 힘은 10m 떨어지고 있는 곳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B는 50뉴턴의 힘으로 위로 올려받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결론을 갖다가 낼 수가 있다고. 그럼 너네가 이거는 알지? A의 힘이랑 B의 힘을 더하면 반드시 몇 뉴턴이 돼야 되니? 요 무게를 받치는 거니까 100뉴턴이 돼야 되는데 B가 50뉴턴이라는 거는 A가 반드시 몇이라는 거야? 50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거기 있는 예제를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처음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 이 돌림힘 단어는 그냥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 선생님 공대만 지금 7년이야. 맨날 이 지랄만 했어. 같이 한번 보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2m)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요 새끼 막대기가 8kg이라는 거고
이 녀석은 5kg이고 맞아 길이가 4m면은 얘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너네가 생각해 보기에 이 녀석은 안전할 것 같나 안 안전할 것 같나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너네가 확실한 거는 A랑 B가 지금 몇 킬로그램을 위로 받쳐 올리고 있는 거냐면 13kg을 갖다가 위로 받쳐 올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버티고 있는 거겠지. 즉 A가 위로 받쳐 올리고 있는 힘이랑 B가 위로 받쳐 올리고 있는 힘을 갖다가 더해주면 몇이 나온다라는 거야. 130N이 나온다라는 거야. 첫 번째 식을 갖다가 그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B의 기능을 너네가 알고 싶으면 B를 갖다가 잘라보면 돼. B를 한번 잘라보자. 그럼 너네도 알겠지만 B 자르면 어떻게 되겠니? 얘네가 이쪽으로 추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추락하는 그 돌림힘을 갖다가 너네가 구해주면은 B가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림힘을 가해주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추락하는 돌림힘 한번 구해보자.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8kg짜리의 무게중심이 있어. 몇 뉴턴? 80N. 그지? 그러면 이 80N짜리 막대기가 가해주는 돌림 힘은 시계 방향으로 80N 곱하기 4m만큼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올려져 있는 이 벽돌인지 택배박스인지 이 녀석은 고정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2m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50N의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50 곱하기 2만큼, 즉 100이라는 돌림힘을 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 총 몇이냐면은 320 더하기 100일 해서 420만큼이 나오는 거고,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줄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라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써.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요렇게 써.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너네가 뒤쪽에 가보면 얼마나 욕 나오는 것들이 나오냐면은, 지금 거는 되게 간단한데 42페이지 한번 와볼래? 8번을 한번 봐봐. 보자마자 엿같이 생겼지? 작용하는 돌림힘들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인지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인지를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오케이?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봅시다. 얘 마저 해보자. 그러면 B만 있었어도 요 돌림힘이 발생을 안 하는 건데, B가 없을 때 요 돌림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B는 얘랑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몇을 작용하고 있었던 거야? 420만큼을 작용하고 있었던 거야. B라는 녀석이. 그지? 그러면 B라는 녀석은 4m인 지점에서 위로 쳐올리고 있을 거니까 4m 떨어진 지점에서 B가 쳐올리고 있고 FB로 쳐올린다. 4m 떨어진 곳에서. 근데 그 크기가 420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냐면 이 FB라는 녀석이 105N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번엔 B 잘라봤으니까 왼팔도 잘라볼까? A도 잘라봐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지. A랑 B랑 더하면 어쨌든 몇이니까? 130이니까 A는 25N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치? B가 105N이니까.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아까 맛배기로 구경을 했을 텐데 41페이지 한번 와볼래? 지금 풀으라고 안 할 거야? 1번 문제부터 2번 문제, 3번, 4번, 그리고 뒤에 있는 5번, 6번, 7번, 8번까지 너네가 한번 보면은 보다시피 문제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대빵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너네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힘 곱하기 8 길이, 힘 곱하기 8 길이, 시계 방향 힘 곱하기 8 길이가 반시계 방향 힘 곱하기 8 길이랑 같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풀 거거든. 근데 너네가 만약에 수능을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재수없는 게 뭐냐면은 출제원들이 이 돌림힘 문제를 무조건 물리단원에서 맨 뒤에 있는 20번이나 19번에다가 넣어놔. 그거는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너네가 8시간 동안 국영수 시험을 본 다음에 뇌가 다 털려있는 상태에서 물리 시험을 또 열심히 고생해갖고 18번까지 다 풀었어.
그 다음에 갑자기 20번 문제를 딱 봤더니 어떤 기분이냐면 구문 수학을 한 권 준 기분이야. 그러니까 9시간 동안 시험을 막 봐가지고 뇌가 방전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엄마가 이거 한 권만 더 풀어 그러고 구문 수학을 이렇게 주셨다고. 어떠겠어? 안 돌아 뇌가. 그래서 너네가 이 돌림임은 너네 구문 수학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풀어본 적 한 번도 없지. 어떻게 풀었어? 좀비처럼 풀었었지. 그냥 주면은 밥 처먹으면서 풀고 자기 전에 풀고 일어나서 또 풀고 계속 그냥 좀비처럼 풀었었지. 얘도 좀비처럼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이용해가지고 40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래? 아니다. 우리 배웠던 거 바로 써먹자. 40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너네가 한번 해결해 보자. 시작. 차근차근 읽고 기능 알고 싶으면 그 새끼를 잘라보면 돼. O, P, O, 8. 같이 한번 볼게. 돌림임에서 너네 암산 절대 하면 안 돼. 암산하면 망한다. 돌림임은. 얘 같이 한번 해보면 일단 O점이랑 P점에서 얘네 둘을 갖다가 받쳐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O점에서 받쳐 올리는 힘을 너네가 이렇게 표기해주면 좀 편하겠지. F5. 그리고 P점에서 받쳐 올리는 힘을 FP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일단 F5랑 FP를 갖다가 더해주면 몇이 나올 거라는 건 너네가 알고 있니? 60N이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60인 건 알겠는데 확실하게 요 새끼의 기능을 모르겠으면 잘라보면 아는 거라고. 얘를 자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로 자빠지게 되겠지. 그 자빠지려는 돌림힘을 갖다가 구해주면 되는데 먼저 요 막대기라는 녀석은 길이가 8m짜리고 4kg짜리니까 그 중앙인 4m 지점에서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그 무게중심에서 가해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40N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 막대기에 의한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40N 곱하기 4m가 나오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벽돌은 20N의 중력을 받고 있는데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6m만큼 떨어져 있는 걸 너네가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요 벽돌이 가해주고 있는 돌림힘도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20N 곱하기 6m만큼 가해주고 있어서 120만큼 가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너네가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정리를 해놔야 돼. 현재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 160 더하기 120인 280이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 B만 있었어도 이 새끼가 안정적이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B가 있었으면은 얘네의 토탈 돌림힘이 0이 됐다라는 거는 B가 현재 가해주고 있는 돌림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280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B라는 녀석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5m인 지점에 있었지. 그래서 FB는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서 힘을 가했더니 그 돌림힘의 크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280만큼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식으로 그대로 옮겨주면 돼. FB라는 녀석은 5m 떨어진 곳에서 돌림힘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280이라는 건 FB가 56이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겠지. 맞냐? 56이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겠고, F5랑 B가 아니구나. P. FP랑 F5를 더해가지고 60인데 FP가 56이라는 거니까 F5는 4N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4N, 얘는 56N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을 너네가 골라낼 수가 있다고. 기억! P점에서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56N이다. 그렇지. 니은, 두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60N이다. 그렇지. 그 디귿, 5점을 회전축으로 벽돌에 의한 돌림은 120이다. 아까 전에 구했었지, 120.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조리 다 맞는 문제였다고. 이런 게 그냥 내신에 나오는 수준이야. 그리고 내신에서 선생님이 엿 먹어라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수능 완성 같은 문제들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더럽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다 풀리긴 풀려. 너네가 지금 뒤쪽을 넘겨가지고 7번이랑 6번은 일단은 킵해놔. 삼각형으로 쳐놓기만 해. 너네 지금 못 풀어. 왜냐면 부력을 안 배워서. 그래서 6번, 7번은 나중에 부력 배운 다음에 풀어볼 거고, 나머지는 다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내일까지 풀이를 올려놓을 거니까 얘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네가 할 수 있는 문제 한번 찍어줘 볼게. 3번을 한번 도전해봐. 3번. 수능 완성의 3번. 도대체 얘네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풀긴 풀어야 돼. 그지? 그래서 3번을 너네 진짜 표정으로만 웃는구나, 이 반은. 3번을 너네가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제일 엿같이 생긴 8번 문제가 보일 거거든. 8번 문제 위에 보면은 이 새끼는 뭐야 라고 생긴 녀석이 보이지? 블루투스 같이 생긴 애 보이니? 그 9M짜리? 그 새끼 웃기게 생기긴 했는데 너네 잘 생각해보면은 무게중심 어디에 있을까? 가장 가운데 있어. 그지? 좌우대칭이니까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 숙제로 3번이랑 8번만. 나머지는 그냥 난 물리가 너무 좋아라 그러면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 제껴도 되는데 3번, 8번은 너네가 한번 도전해봐. 알았지? 자, 그러면은 39페이지로 옵시다. 거기에 보면 요렇게 생긴 받침대가 하나 보일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막대기 10kg짜리 올라가 있는 거 하나가 보이지? 그치? 그 녀석은 너네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 막대기가 있다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살살살살살살 밀 건데 얘가 언제 떨어질지 너네는 이미 알고 있다? 몇 만큼 지나가면 얘가 떨어질 것 같니? 절반만큼 지나가면은 어떤 순간이 오냐면
요 순간이 온다고. 너네 쪽에서도 보이지? 요쪽에 떠 있는 거. 떠 있고 여기도 다 떠 있는 요런 순간이 온다고. 즉 원래 여기 있으면 이 면 자체가 얘를 받쳐주는데 얘가 이런 마지노선, 안전하다는 그 마지노선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만 받침점이 되게 돼. 그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한번 보면 그 막대기의 길이를 갖다가 너네가 만약에 거기 써있네 10m라고 되어 있으면 그 x가 몇 미터가 되었을 때 이 막대기가 자빠지기 시작할까? 5m가 되었을 때겠지? 그냥 써놓기만 하자. 5m. 그래서 그런 받침대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받침대가 나온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 나온 적 있어. 2015년에. 그래서 그게 4번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도전해봐. 41페이지에 있는 4번. 그래서 3번, 4번, 8번은 너네가 한번 도전해 봐봐. 알았지? 내가 풀이 올려놓을 거니까. 그리고 3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빌같이 생긴 녀석을 한번 보자. 너네가 모빌을 보면은 지금은 주면은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모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야. 우리 한번 거기에 있는 거 보고 너네가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자. 막대기의 길이를 갖다가 이제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B 부분 본 다음에 C 부분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스몰 a랑 스몰 b를 한번 봐봐. 막대기 무게를 갖다가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A랑 B는 질량의 B가 몇 대 몇이겠니? A가 3, B가 1만큼이겠지? 정확한 질량은 모르겠지만 B는 알 수 있잖아. 그지? 3대 1이라는 거를. 스몰 a 대 스몰 b가. 왜냐면 팔 길이가 1대 3이니까. 그지? 그러면 A랑 B의 무게를 합쳐주면은 대충 4라는 무게가 나올 거고 4의 배수의 무게로 나올 거고 이제 B랑 C를 한번 보면은 라지 B랑 라지 C를 한번 봐봐. C가 10kg인데 그쪽에 팔 길이가 몇 미터냐면 위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4m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팔 길이가 2m지. 그러면 그 B 쪽에 있는 무게가 지금 몇 kg이라는 거니? 20kg이라는 거 너네가 구할 수가 있지. 오케이? 따라오고 있지 다들? 머리카락이라도 끄덕끄덕 해봐.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이 20kg이라는 질량을 갖다가 스몰 a랑 스몰 b가 몇 대 몇으로 가졌다라는 거야? 3대 1로 가졌다라는 거지? 그럼 스몰 a의 질량은 15kg, b의 질량은 5kg이다 라는 걸 너네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던 시소의 원리 같은 걸 활용을 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밑에 D에 있는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는 녀석을 한번 보자. 낙서를 할 수 있는 게 없군. 자 얘를 한번 보면 구조물이 안전하다라는 거는 보통 구조물이라 그러면 너네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물을 생각을 해주면 돼. 건물이나 교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옆으로 발라당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되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지. 얘가 지진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다다다다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착 와주면 안전한 거겠지. 뭐 안에 있는 사람이 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빠지는 것보다는 안전할 거 아니야. 그지? 쓰나미가 와가지고 얘를 막 밀어 다시 제자리로 착 와주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지. 가장 안전한 구조물을 너네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 바로 오뚜기라는 녀석. 걔는 어때? 걷어차면 다시 돌아쓰고 밀면 다시 돌아쓰고 땡겨도 다시 돌아쓰지. 그 원리를 가르쳐 줄게. 얘를 보면은 너네가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를 한번 보면 이 구조물의 무게중심은 현재 여기 중앙에 있을 거란 말이지. 요 중앙으로부터 어디로 선을 그을 거냐면 지구 중심으로 선을 그어줘. 오케이?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의 중심, 그 여기 맨 끝자락이 밑바닥에 닿아 있으면 이 구조물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녀석이야. 연습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 구조물은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게중심으로부터 지구중심으로 선을 그어. 그때 그 선이 밑바닥 안에 들어있지. 그럼 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녀석이라고. 그러면 얘가 이만큼 기울어 있을 때는
무게중심으로부터 지구중심으로 그은 선이 밑바닥보다 밖에 있지. 이 녀석은 자빠지게 되는 녀석이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기왕이면 요 무게중심이 낮은 게 좋은지 위에가 좋은지 한번 해보자. 먼저 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밑에는 콘크리트로 만들고 맨 위에는 엄청 무거운 철근으로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무게중심이 다 위에 쏠려 있겠지. 그럼 얘는 조금만 기울어도 무게중심을 벗어난다고, 그 선이. 그래서 얘가 옆으로 자빠지게 돼버리겠지. 근데 무게중심이 엄청나게 밑에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무리 이 정도까지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구중심으로 그은 선이 밑바닥 안에 들어가갖고 이 녀석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을 쏠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 그래서 위에는 너네가 살고 있겠지만 아랫부분에 무게중심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을 갖다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철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건데, 무게만 줘가지고 여기 무게중심을 낮춰주면은 문제가 뭐냐면 밑바닥 면적이 얇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해도 밑바닥 면적이 더 얇아졌으면 걔는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뻑큐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밑바닥 면적은 넓게,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쏠려줘가지고 이 녀석이 바로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너네가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격투기나 무술 같은 것들 보면은 옛날에 막 이연걸이나 성룡 같은 거 나오는 무술 보면은 다 엉터리야. 걔네 어떻게 돼 있냐면 다들 이런 자세로 되어 있지. 밑바닥이 엄청나게 좁고 무게중심이 다 위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상대방이 한 방 툭 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안정적인 무술 자세가 아니야. 안정적인 무술 자세는 무조건 이만큼 벌려놓고 무게중심을 아래로 확 쏘아줘야 돼. 그리고 밑면적을 넓게 해주면 너네가 주탱이를 맞아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엄청 낮고 넓은 자세를 갖다가 지향해주는 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무술에서도 티가 나고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39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그 점선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지? 그 점선 긋는 원리 좀 써놓을래? 무게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야. 무게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선을 그어주고 그 선이 밑바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오뚜기를 너네가 생각해보면 보통 얘 아니면 다들 얘 갖고 놀지. 날개가 반대인가? 아무튼 이렇게 생긴 오뚜기들을 너네가 가지고 놀았을 텐데 이 오뚜기들은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밑에가 굉장히 무거워.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띠용 쳐보면은 이렇게 기울게 되지. 이 상태로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자. 무게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야. 중력을 받을 거고. 그리고 접촉해 있는 점이 바로 요 점이지. 그러면 요 녀석은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돌림힘이 고정된 접촉된 지점으로부터 왼쪽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돌림힘이 어디로 작용할까? 요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이게 바로 오뚜기의 원리고